안녕하세요. 역사탐구가 홍법 박익순과 함께 떠나는 역사산책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개화학파의 선구자 박규수에 관한 역사산책을 해봤는데 오늘은 금능위 박영효에 관한 역사산책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박영효는 1861년 경기도 수원에서 현감 박원양과 전희희 씨의 아들로 태어나 11살 때 철종의 서녀이자 고종의 사촌인 영해옹주의 부마로 간택됐습니다. 옹주와의 혼인으로 그는 금능위의 봉작과 상보국 숙록대부 품계를 받고 삼정승과 같은 반열에 올랐지만 3개월 만에 옹주와 사별했습니다. 1882년 이무군란의 사과사절로 일본으로 가는 배 안에서 조선의 국기인 태극기를 제작했으며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 그는 김옥균, 윤치호, 서광범 등과 의논하여 신문을 발행할 것을 계획하고 일본에 더 남아 공부를 하겠다는 윤치호 등 동지들을 남겨두고 홀로 귀국했습니다. 일본 조야를 시찰하고 돌아온 그는 개혁을 시도했으나 민태호, 김병국 등 수구파들의 정권 장악으로 실패하고 1883년 한성부판윤으로 임명되자 일본에서 인력거를 들여와 조선에 보급했습니다. 그는 사헌부와 사관원 그리고 유학자들로부터 줄기차게 탄핵을 받다가 1883년 다시 광주유수 겸 수어사로 좌천됐으며 그때 정조의 유지를 계승한다는 명분으로 수어영의 연병대를 신설하고 일본식 훈련을 시작했지만 다시 비난 여론이 들끓자 그해 12월 광주유수직마저 사퇴하고 제야로 물러앉았습니다. 그가 계획한 신문은 1883년 10월 31일 한성순보로 창간되었고 한성순보를 창간한 그는 김옥균, 윤치호, 서재필 등을 필진으로 위촉했으며 고종은 영해옹주 사후 후사가 없음을 안타깝게 여겨 궁궐의 상궁범 씨와 몇 명의 궁녀들을 그에게 하사하였습니다. 1884년 고종 21년 조선 주둔 청나라 부대가 베트남으로 상당수 파병되자 청이 전쟁으로 조선에 신경 쓸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과 또한 거병하면 일본군이 돕겠다는 확약만 믿고 그를 포함한 개화당은 12월 4일 우정국 청사의 낙성현에서 수구파 인사 몇 명을 제거하고 고종과 왕비를 납치해 경우궁의 유폐 한우갑 신정변으로 전국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외척 민씨들의 구원 요청을 받고 달려온 청나라군의 개입으로 정변은 3일 만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그의 맏형 박영교는 유폐시킨 고종 내외를 지키다가 청군에 살해당했으며 그의 어머니 전희희 씨 또한 살해됐습니다. 투옥된 아버지 박원양은 곡기를 입에 대지 못하고 아사했으며 경우궁에서 살해된 맏형 박영교의 아들 중 박태서만이 유모가 품고 피신해 극적으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정변이 실패하자 그는 서재필, 서광범, 김옥균, 윤치호와 일본으로 망명했습니다. 망명 생활 중 그는 이름을 야마자키 에이하루로 개명한 후 1888년 메이지 학원 영어과를 졸업했습니다. 1893년 말에는 조선 정부의 밀명을 받은 이일직 등이 박영효를 암살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이후 그는 일본인 사무라이를 경호원으로 고용하였습니다. 1894년 고종 31년 가부개혁으로 사면이 되자 귀국 후 그는 제2차 김웅집 친일 내각의 내부 대신으로 입각하여 총리 대신 서리가 되었으며 다음 해인 1895년 김웅집파를 내각에서 퇴진시킨 뒤 독자적으로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해 7월 초 박영효는 러시아와 연합하려는 왕후의 암살을 감행하지 않으면 화근을 근절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일본에 병력을 요청하였으며 6일준이 자기와 친근하다고 여겨 가만히 뜻을 알렸는데 6일준은 바로 박영효의 왕비 암살 계획을 고종에게 밀고해버렸습니다. 박영효는 일이 6일준에 의해 누설된 것을 알고 신흥의 우범선 등 일행 20여 명과 함께 다시 일본으로 망명하였지만 자신의 거사를 폭로한 인물이 정치적, 사상적 동지로 믿던 6일준이라는 것을 알게 된 뒤 같은 개화파 인사들조차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1895년 10월 망명 중인 일본에서 을미사변 소식을 접하였지만
자신도 곧 을미사변에 가담한 조선인 협력자의 하나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망명 중인 동지를 규합해 조선 정부를 전복하고 고종황제를 양위시킨 뒤 의화군 이강을 국왕으로 추대하기 위한 쿠데타를 계획했지만 실패했습니다. 1905년 11월엔 역시 일본 망명 중 을사늑약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1907년 오랜 망명 끝에 먼 일가인 박제순 내각의 알선으로 사면을 받고 정식 귀국하여 그해 7월에 국내부 대신으로 임명되었고 바로 국내부 특징관으로 전임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헤이그 밀사 사건 후에 벌어진 통감, 이토 히로부미와 이완용 내각의 고종 양위압력을 무마시키려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히려 보안법 위반죄로 경무청에 구금당했다가 제주도에 1년간 유배되었으며 풀려난 후에도 경성부로 돌아오지 못하고 경상남도 마산에 머물러 있다가 1910년 한일병합을 맞았습니다. 그는 경술 국치 사건 후 일본 정부로부터 28만 원을 받아 기업과 은행 활동에 전념했으며 이후 중추원 고문과 귀족원 의원, 조선 총독 부사나 조선사 편수회고문도 지냈습니다. 1919년 1월 고종이 갑작스럽게 죽자 국장고문으로 고종의 비문을 작성하였으며 1920년 동아일보의 초대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의 후손 중 손녀 박찬주는 의친왕의 차남인 이우와 혼인하였고 손자 박찬범은 의친왕의 삼녀 이해충과 혼인하였습니다. 1945년 광복이 되면서 그는 친일행각으로 지탄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그의 묘소도 순환을 겪었습니다. 박영유의 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에 있었으나 그의 손자 박찬범이 묘터를 팔고 유고를 영해옹주와 함께 화장후 경기도 남양 죽은 화도면 마성리 모란공원에 안치했습니다. 오늘은 금능위 박영유에 관한 역사 산책을 해봤는데 다음 주에는 개화당 김옥균에 관한 역사 산책을 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칩니다.